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목숨을 앗아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브로콜리는 이미 항암 채소의 왕입니다. 매일 아침 쪄서 드시거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분들, 주변에 한 분쯤은 꼭 계시죠?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일수록 더 열심히, 더 오래 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걸 느껴왔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콩팥 문제를 더 자주 발견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2021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12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간 3,000명이 넘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브로콜리를 5년간 매일 드신 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 6.2,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브로콜리를 버리지 않고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박성진 씨는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30년간 운영하다 68세에 은퇴한 분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5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는 이렇게 관리한다고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ARB 계열 발사르탄 3년째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오후면 다리가 조금 부었고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갔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라고 넘기셨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갈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브로콜리를 갈아 만든 초록색 주스 한 잔, 혈압약 한 알, 물은 따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다가 손이 저릿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했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왔을 때 아버지는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빌리꾸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체열 결과 혈중 칼륨 6.2mg/L, 정상은 3.5에서 5.0입니다. CKD 3기, 본인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16.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다리가 조금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부모님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저녁 이 영상 한 번만 보내드리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혈압약도 드시고 브로콜리도 드시고 사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 콩팥은 40대부터 조용히 늙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사구체 여과율, 즉 GF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콩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걸러내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40대부터 매년 약 1씩 떨어집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40대 초반에 비해 콩팥의 여과 능력이 이미 25에서 30% 줄어 있습니다. 68세이신 박 대표님이 젊을 때와 같은 콩팥으로 살고 계신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피로는 나이 탓, 다리 붓기는 오래 걸어서, 콩팥은 소리 없이 혼자 버팁니다. 낡은 커피 필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여전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찌꺼기가 조금씩 컵 안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커피는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60대 유병률 12%, 12명 중 1명이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 1명인지 모르십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바로 그 상태에서 브로콜리 주스를 마시고 혈압약을 드십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칼륨이 약 316mg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들어온 만큼 내보냅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는 콩팥은 다릅니다.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칼륨이 혈액 속에 조금씩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 즉 하이퍼칼레미아라고 합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혈중 칼륨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심장 세포막의 전기 신호가 흔들립니다.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실세동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은 심혈관계 사망과 말기 신부전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신장재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위험은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손발이 조금 저리다가 맥박이 이상한 것 같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집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응급실에 오십니다. 박 대표님처럼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박 대표님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브로콜리 주스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드시는 분 모두가 위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 대표님의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을 때 비로소 위험해진 겁니다. 첫째, 본인도 몰랐던 CKD 3기입니다. 콩팥이 이미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활 방식과 기저질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요. 둘째, ARB 계열 혈압약입니다. 발사르탄이나 로사르탄 같은 ARB 약제, 그리고 ACE 억제제는 혈압을 낮추는 원리상 체내 칼륨 농도를 약 0.3에서 0.5mg/ml 정도 높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회 저널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 계열 약제를 복용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입니다. 다만 이 약을 드시는 분은 식사에서 칼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이 계열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마신 브로콜리 주스입니다. 브로콜리를 통째로 갈면 한 잔의 브로콜리 두세 개 분량의 칼륨이 그대로 농축됩니다. 씹어서 드실 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은 양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걸 아침 공복에 혈압약을 먹고 나서 바로 마셨습니다. 약이 이미 칼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농축된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든 겁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가 그날 아침 심장을 위협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느낌 자체가 무뎌집니다. 미국 신장재단에 따르면 노인은 실제 탈수 상태에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박 대표님도 그날 아침 물을 따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 주스가 수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CKD 3기, ARB 혈압약, 농축된 브로콜리 주스, 탈수, 이 네 가지가 하나쯤에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영원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딱 1분만 더요.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박 대표님은 브로콜리를 쪄서 드실 때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조금만 찍는다고 하셨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초고추장 한 스푼에는 나트륨이 500에서 7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양이에요. 거기에 아침국, 반찬에서 들어오는 나트륨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나트륨은 짠맛으로만 들어오지 않거든요. 달콤새콤한 초고추장, 간장 베이스의 반찬, 된장국, 눈에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매일 쌓인다는 거예요. 콩팥이 건강할 때는 나트륨도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들어온 만큼 내보내죠.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수분도 함께 쌓이는 거예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는 이유가 이겁니다.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콩팥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수분을 수압이 낮아지는 밤에 조금씩 내보내는 거거든요. 부어있는 다리, 잦은 야간요.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신장재단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체액을 저류시켜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 매일 짐을 더 얹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콩팥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한계를 넘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혈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혈압을 낮추려 하는데 나트륨이 계속 혈압을 올리는 거잖아요. 둘이 매일 싸우는 겁니다. 결국 약의 효과가 반감되고 콩팥은 그 싸움 한가운데서 소진됩니다. 아이얼비 계열 약을 드시는 분이 나트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약이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혈압이 잘 안 잡힌다면 나트륨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박 대표님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약 3년, 브로콜리 초고추장 5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신 것들이 사실은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붓는 것도,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것도 전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셨죠. 나중에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콩팥 얘기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요. 초고추장을 조금만 찍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5년, 1825일이 쌓이면 콩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로콜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브로콜리 옆에 늘 있던 그 초고추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브로콜리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해당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지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지도 같은 거예요. 길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운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ARB나 ACE 억제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오늘 처음 만성 콩팥병이라는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으셨던 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을 꼭 메모해 두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브로콜리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거든요. 칼륨과 나트륨을 조리 과정에서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옆에 뭘 곁들이느냐. 이 두 가지가 브로콜리를 독으로 만들기도 하고 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박 대표님도 지금은 브로콜리를 드십니다. 방식만 바꾸셨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방식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찌지 마시고 삶으세요. 잠깐, 브로콜리는 쪄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찌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한테는 그 조언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찌거나 볶거나 구우면 칼륨이 그대로 남습니다. 채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국 신장재단과 신장 전문 영양 연구 자료에 따르면 칼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버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쪄서 드시는 분들, 지금까지 칼륨을 고스란히 다 드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작게 자르세요. 작게 자를수록 칼륨이 물에 더 잘 빠져나옵니다. 큼직하게 자르면 안쪽 칼륨이 잘 안 빠져요. 자른 다음에는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2시간이 지나면 물을 한번 바꿔주시고요.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칼륨이 상당량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 양의 5배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끓이세요. 브로콜리 한 컵이면 물 5컵인 거예요. 충분한 물에서 끓여야 칼륨이 물속으로 잘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끓인 후에는 그 물을 반드시 버리세요. 절대로 국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거든요. 버리는 게 바로 칼륨을 버리는 거예요. 한 끼 드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셨더라도 한 끼에 한 컵, 약 90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제대로 준비해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번거롭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덕분에 박 대표님이 다시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 후 3개월 뒤 외래에 오셨을 때 혈중 칼륨이 6.2에서 5.1로 내려와 있었어요. 전처리 후 삶은 브로콜리 한 컵, 일주일에 3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도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 하나 바꾼 거였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브로콜리가 있으신 분은 댓글에 있어요. 없으신 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초고추장 대신 겨자를 드세요. 겨자요? 브로콜리에 겨자를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먼저 초고추장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옆에 항상 초고추장이 있습니다. 달콤새콤하고 브로콜리 특유의 풋내도 잡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찢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초고추장 한 스푼에는 나트륨이 500mg 이상, 거기에 액상과당이 상당량 들어있어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브로콜리 옆에 콩팥에 부담을 주는 소스를 매일 곁들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겨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어렵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브로콜리가 항암 채소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코라파닌이 몸 안에서 설프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로 바뀌거든요. 설포라판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실제로 만성 콩팥병 진행을 늦추는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2021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NRFT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환이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에 작용해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브로콜리 세포 안에 원래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문제는 열입니다. 브로콜리를 삶거나 찌는 과정에서 이 미로시나아제가 파괴됩니다. 열에 약한 효소거든요. 조리 후에는 글루코라파닌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설포라판으로 바꿔줄 효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채소라고 믿고 열심히 삶아서 드셨는데 정작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없어진 상태로 드신 거예요. 삶은 브로콜리만 드시는 건 배터리가 없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버튼은 다 있어요. 기능도 설계되어 있고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에는 살아있는 미로시나아제가 들어있거든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겨자가루는 효소 활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브로콜리를 삶는 과정에서 파괴된 미로시나아제를 겨자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겨자가 배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연구로 증명이 됐어요. 2018년 영국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분자 영양식품 연구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삶은 브로콜리를 겨자가루 없이 드셨을 때와 겨자가루를 1g 추가해서 드셨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어요. 겨자가루를 추가했을 때 설포라판의 체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겨자 한 꼬집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4배 이상 살려낸 거예요. 필요한 양도 아주 적습니다. 겨자가루 약 1g, 4분의 1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그 정도 양으로도 효소 활성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겨자가루에 사과식초 몇 방울을 섞으면 새콤한 소스가 돼요. 기호에 따라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하셔도 되고요. 초고추장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찍어 드실 수 있어요. 나트륨은 훨씬 적고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는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박 대표님도 겨자라니 너무 맵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1g은 생각보다 맵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드셔보시고는 이게 더 깔끔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초고추장에서 겨자로 나트륨은 줄고 항암 효과는 4배. 브로콜리를 드시는 방법 중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브로콜리 드시는 방법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바꿀게요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브로콜리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아서 농축시켰을 때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드시고 싶으시다면 갈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둘째, 초고추장은 내려놓으세요. 나트륨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매일 조금씩 5년이 쌓이면 콩팥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대신 겨자가루 사과식초 소스로 바꾸시면 나트륨은 줄고 항암 효과는 4배가 됩니다. 셋째, 찌지 마시고 삶으세요. 칼륨은 물에 녹습니다. 작게 자르고 2시간 이상 물에 담그고 5배의 물로 삶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쪄서 드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칼륨을 고스란히 다 드신 거예요. 넷째, 겨자가루 4분의 1 작은 술을 더하세요. 삶는 과정에서 파괴된 항암 요소를 겨자가 되살려줍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효과를 꺼내는 열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60대 이상이신데 콩팥 기능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박 대표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콩팥은 CKD 3기로 진행해 있었어요. 만성 콩팥병 1기, 2기, 심지어 3기 초반까지도 증상이 없습니다. 피로, 다리 붓기, 야간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워요. 본인이 콩팥병 환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검사를 받는 거예요.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하나면 됩니다. 체열 5분이에요. 그 결과로 4구 체여과율, 즉 GFR을 계산하면 제 콩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 검사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도 같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검사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혈액검사에 포함되는 항목이거든요. 동네 내과에서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콩팥 검사를 받은 게 3년이 넘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가보세요. 체열 5분으로 10년 뒤 투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이 응급실에서 처음 CKD 3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아는 게 치료입니다. 지금 아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것만은 막아야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콩팥 검사를 이번 주에 받아보겠다는 분은 댓글에 이번 주에 갈게요 남겨주세요. 세 번째, 물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중 칼륨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탈수 자체가 고칼륨 혈증의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물은 목이 마를 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었으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은 이미 약한 탈수 상태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혈압약을 드시고 브로콜리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로 농축된 혈액에 칼륨이 더해지는 거예요. 미국 신장재단 권고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하루 약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론 부종이 심하거나 투석 중이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CKD 초중기 대부분의 분들께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1컵 200ml를 먼저 드세요. 약을 드시기 전에요. 그 다음 10분에서 15분 후에 혈압약을 드시고 그 후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 하나가 탈수 상태에서 약과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박 대표님도 지금은 이 순서를 지키고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에 물 한 잔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습관이 됐어요. 네 번째, 혈압약 드시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ARB나 ACE 억제제 계열 혈압약은 칼륨을 높이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약을 드실 때 칼륨이 높은 음식과 동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칼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음식에 칼륨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공복에 약을 드시고 바로 브로콜리 주스를 마시는 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빠르거든요. 칼륨이 빠르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혈압약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륨 흡수 속도가 완화되거든요.
물론 약마다 복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공복에 약을 드시고 바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아침 물 한 컵과 약 드시는 타이밍,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게 박 대표님의 그날 아침을 만든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CKD 관리에서 칼륨만큼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인, 즉 포스포러스입니다. 인은 뼈와 세포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인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을 끌어당겨요. 뼈가 점점 약해지고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동맥경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콜라, 치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런 음식들에는 식품 첨가물 형태의 인산염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흡수됩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브로콜리를 열심히 챙기시면서 식사 중에 가공식품으로 인을 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브로콜리가 좋은 건 맞는데 그 옆에 뭘 먹느냐가 결국 콩팥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브로콜리 자체의 인 함량은 낮은 편이에요. 100g에 약 66mg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야기도 드려야겠어요. 브로콜리에는 채소치고는 단백질이 꽤 들어있어요. 100g에 약 2.8g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콩팥에 가는 부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면 몸 안에서 황산, 인산 같은 산성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콩팥이 이걸 걸러내야 하는데 이미 약해진 콩팥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CKD 환자에서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가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반면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다릅니다. 산성 노폐물이 훨씬 적게 생겨요. 콩팥에 가는 부담이 동물성에 비해 훨씬 적은 거죠. CKD 초중기에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것. 이게 콩팥 기능을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제대로 드시는 것. 이게 단순히 칼륨 관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칼륨 적게, 나트륨 적게, 인 적게,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채소가 제대로 조리한 브로콜리거든요.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는 분들이 왜 콩팥 문제를 더 자주 갖고 오시냐고 처음에 여쭤봤죠. 열심히 하시는데 방향이 조금 틀렸던 겁니다. 오늘 그 방향을 바로 잡으셨어요. 6개월 후 박 대표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브로콜리 먹었어요. 다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혈중 칼륨이 4.8로 돌아온 분, 아침마다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는 분, 초고추장 대신 겨자 소스를 쓰는 분, 딸한테 이 영상을 보내셨다는 분. 브로콜리는 적이 아닙니다. 60대 콩팥에 맞는 방식으로 드시면 그것은 여전히 훌륭한 채소예요. 문제는 항상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는 부모님, 형제분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이 콩팥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